안녕하세요. 최근 AI 관련 뉴스를 보면 예전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대부분의 뉴스는 엔비디아와 HBM 이야기였습니다. 누가 GPU를 더 많이 확보하느냐, SK하이닉스가 HBM을 얼마나 공급하느냐가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였죠. 그런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력과 데이터 센터, AI를 실제 생활 속으로 가져오는 하드웨어 경쟁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나온 여러 뉴스를 하나로 연결해서 AI 산업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흥미로운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오픈AI가 첫 소비자용 AI 기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새로운 태블릿을 예상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화면이 없는 휴대용 AI 기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스마트 스피커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 역할은 훨씬 큽니다. 카메라와 다양한 센서를 이용해 사용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필요하면 먼저 말을 걸고 도움을 주는 AI 동반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 들어오면 오늘 일정부터 알려주고 조명을 켜주고 스마트홈 기기를 제어하는 식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열어서 AI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항상 우리 곁에 있는 시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AI 경쟁이 한 단계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더 좋은 AI 모델을 만드는지가 아니라 누가 AI를 가장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 속으로 가져오는지가 경쟁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변수도 있습니다. 애플이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출시 일정은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출시 시기가 아니라 AI가 스마트폰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AI 산업에는 지금 더 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전력입니다. 미국 최대 전력망 운영사인 PJM은 앞으로 원전 7기 규모인 6.8GW의 전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너무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GPU는 돈을 주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는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습니다. 발전소를 짓고 송전망을 만드는 데는 수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력 확보 능력이 AI 경쟁력의 일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전력망 확충 비용을 더 부담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GPU 확보 경쟁이었다면 이제는 전력 확보 경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비슷한 뉴스가 또 있었습니다. 뉴욕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초대형 데이터 센터의 신규 허가를 최대 1년 동안 미루기로 했습니다. AI 경쟁도 중요하지만 전력망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데이터 센터 운영업체들이 수백억 달러 규모의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AI 투자가 너무 커져 기존 투자자들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결국 AI 산업은 이제 기술보다 자본과 인프라가 더 중요한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손정혜 회장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사용할 전력을 해결할 궁극적인 방법으로 핵융합을 제시했습니다. 당장은 천연가스가 중심이겠지만 약 15년 뒤에는 핵융합이 대안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2040년에는 AI 데이터 센터가 3테라와트의 전력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손 회장은 AI 거품론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AI가 거품인지 묻는 것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AI가 앞으로 만들어낼 가치가 그만큼 크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도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고점 대비 16%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발표되는 TSMC와 ASML 실적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실적 때문만은 아닙니다. 시장에서는 앞으로도 AI 설비 투자가 계속 이어질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최근 TSMC는 분기 매출이 36% 증가했는데도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그만큼 시장 기대가 높다는 뜻입니다. 좋은 실적만으로는 부족하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한다는 확신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는 AI 산업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반가운 뉴스도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 ADR이 하루 만에 27% 급등했고 한국 본주보다 50%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SK하이닉스의 HBM 경쟁력을 그만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중국 일부 기업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엔비디아 H200과 AMD, AI 칩 구매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 승인이라는 변수가 남아있지만 AI 칩 공급이 조금씩 완화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도 흥미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리즘ML이라는 스타트업의 기술을 검토하고 있는데 핵심은 AI 모델을 극단적으로 압축하는 기술입니다. 54GB 모델을 4GB 이하로 줄여 아이폰에서 직접 실행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만약 상용화된다면 시리는 더 빨라지고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성능과 배터리 문제는 더 검증해야 하지만 AI가 반드시 클라우드에서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금융시장도 AI 투자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JP모건과 골드만삭스는 모두 시장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투자은행과 트레이딩 부문이 매우 강했습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에 큰 스트레스가 없고 기업들의 자금 조달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IBM은 다소 아쉬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기업들이 기존 IT 예산을 줄이고 AI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면서 기존 사업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I 시대에도 모든 기업이 같은 속도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심리도 살펴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조사에서는 투자자들의 현금 비중이 크게 낮아졌고 미국 주식 비중은 높아졌습니다. 가장 많이 몰린 투자도 반도체였습니다. AI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매우 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장이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는 S&P 500 PER 계산 방식에도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회계 기준으로 계산하면 시장은 꽤 비싸지만 조정 이익을 적용하면 훨씬 저렴해 보입니다. 결국 숫자 하나만 보고 시장을 판단하기보다 어떤 기준으로 계산된 숫자인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AI 투자라고 하면 엔비디아와 반도체만 보면 된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AI를 실제 생활 속으로 가져오는 하드웨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 센터, 이를 뒷받침할 전력과 에너지, 그리고 그 막대한 투자를 감당할 금융시장까지 모두 연결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AI 투자를 바라볼 때는 반도체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AI 생태계 전체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함께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TSMC와 ASML의 실적이 그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AI 투자가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갈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